안녕하세요, 누가TV입니다. 드디어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공식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4장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실루엣을 멀리서 바라본 모습인데 빠지기는 상당히 잘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앞쪽, 뒤쪽을 살짝씩 늘리면서 위쪽은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휠은 캘리그래피 휠 같죠? 살이 많은 캘리그래피 휠, 다살 휠을 많이 적용을 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D필러, 맨 뒤쪽에 D필러 쪽에는 실버 크롬 뭐 이런 소재로 처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문 역시 C필러 뒤쪽에 D필러 가운데에 있는 창문이 길게 그리고 크게 해서 9인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디자인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군요. 진짜 1년째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모습 보려고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앞쪽에 헤드램프 자체가 5단으로 5개짜리로 데일라이트가 돼 있고, 그 옆쪽으로 실제로 헤드램프가 돼 있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앞쪽에 보닛 길게 빼면서 앞쪽에다가 주로 보닛 위를 2개나 4개짜리 캐릭터 라인을 두지 않고 그냥 네모 반듯한 무슨 도마 같은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의 이 캐릭터 라인을 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프 위쪽에도 돌출형 4개짜리 뾰록하게 디자인을 둬가지고 바람,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루프는 2개짜리인데 뒤쪽에 이 선루프는 열리지 않는 것, 앞쪽 부분만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실내는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9인승이 있나 없나 이런 여부였잖아요. 이게 바로 9인승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 암레스트죠. 저게 위로 딱 올라가면은 앞쪽도 3인승이 돼서 9인승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쪽을 보시면 그냥 12.3인치 2개짜리 돼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뒀고, 오른쪽에 우리가 또 궁금했던 거,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혹시 있는가, 르노의 그랑 콜라우스처럼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들, 여태까지 테스트 과정에서 나왔던 유출된 사진들을 보시면은 앞쪽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 몰랐는데 이 디스플레이 동승석 쪽은 없다라고 이제 최종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지금 8인승 모델이죠. 233 해가지고 8인승. 그래서 2열은 6대4로 폴딩이 되는 방식.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는 역시 병따개 손잡이, 모두가 싫어하는 병따개 손잡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병따개 손잡이 아래에서 또 트림 쪽으로, 이 도어 쪽에 붙은 트림은 2단으로 만들어서 위쪽은 손잡이, 아래쪽은 약간의 수납함, 작은 수납함 이렇게 넣어가지고 뒷부분을 만들어서 233 하면은 8인승, 그 다음에 그 2열에 2개짜리로 만들면은 7인승, 그래서 6인승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앞쪽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앞쪽에 혹시 뭐가 있나 좀 궁금한 거 좀 있었는데, 앞쪽을 이렇게 보면은 앞쪽 부분이 완전히 다 가려져 있는데 이 암레스트가 2단으로 양문형으로 열린다.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 까만색 천 있는 부분에 살짝 갈라진 부분이죠. 그게 양문으로, BMW처럼 양문으로 열린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림은 보니까 캘리그래피예요. 헤드레스트는 뭐 뒤쪽에 옷걸이 같은 거 없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됐고, 거기에다가 머리하고 닿는 부분에 캘리그래피라고 새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캘리그래피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5천 중반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옵션을 더 넣으면은 뭐 6천 초반? 요거까지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찍겠으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양문형으로 두쪽 양쪽으로 열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워질 수 있다. 다만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게 9인승,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8인승이나 7인승인데 어떤 스타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승석 옆에
워크 디바이스 스위치라고 그러죠. 3개짜리 스위치 보셨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보던 위장막 씌워놓은 이런 차량들을 보면 아래쪽이 어떻게 궁금했죠. 아래쪽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수평형으로 쭉 그릴 하단에 가니쉬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멀리서 봤을 때 이 세 번째 창문, 그러니까 C필러와 D필러 창문이 상당히 크다. 원래 7인승, 8인승, 9인승까지 해도 맨 뒤에 창문은 조그맣게 쪽창처럼 뭐 쿼터글라스라고 그러죠. 쿼터글라스가 상당히 조그맸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리, 실내, 공간은 좁을지 몰라도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개방감을 좀 좋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3열에도 좀 타는데 배려를 했다. 짐작 취급받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캐릭터 라인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 그냥 괜찮은 편인데요. 그리고 동승석 디스플레이 없고 그 동승석 디스플레이 앞쪽에 센터페시아에는 뭔가 수납을 해서 뭔가 얹어 놓을 수 있도록 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길게.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5 하이브리드죠. 2.5 하이브리드 엔진이 사실 현대차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만드는 2.5 터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는 건 있어요. 초기 결함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1.6 하이브리드 엔진 그 파워트레인 한 개 가지고 지금 10여 년을 지금 물고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오류가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한 1년 이상 테스트를 계속 돌리고 있고 각종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곽순환도로 같은데 24시간 계속 차량이 뺑글뺑글 돌면서 뭐 5만, 10만 채웠을 때 차량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하는데 시간이 무려 1년이 걸리고 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파업 때문인지 몰라도 계엄령 내지는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파업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내년 3월 또는 9인승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 이후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도를 높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만드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는 사지 않을 거야. 한 1년 지나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격대는 뭐 기존에는 3,800, 3,900부터 시작을 했는데 4,300, 4,400부터 시작을 해서 6,500까지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